아, 최근에 또 자동차 좀 올라온다 해가지고 또 괜찮았는데 또 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예.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아무튼 뭐 곽 부장님께서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평소에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뭐 제 동영상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하여튼 뭐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뭐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사실 이번에 그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 쪽에 8조 4천억 정도 되는 투자를 발표한 것이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1분기 1월 달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 GV80은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꺼내 놓으면서 4월 미국 판매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MS가 10%대 이상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뭐 경기 지수를 올린 게 뭐냐면은 중고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실제 지금 중고 가격이 많이 급등하는 것은 신차에 대한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 가격까지 아마 하반기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MS가 10%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현대기아차가 아주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인센티브 요율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게 그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이제 헐값에 이제 재고떨이처럼 밀어내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게 인센티브 요율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예전에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 프렌즈라는 뭐 예전에 그 드라마 미드가 있었잖아요. 프렌즈. 거기 보면 그 프렌즈에 나오는 어떤 한 친구가 말하는 게 막 자기 뭐 인생을 막 비관하면서 울면서 친구에게 네. 나는 왜 이렇게 막 힘들게 살까 이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차도 좋은데 나는 왜 현대차를 타고 다니 뭐 기아차를 타고 다니 기아차가 어땠어? 현대차가 어땠어? 근데 프렌즈에서 실제로 그 대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물론 조금 오래된 드라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왜 나는 현대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렇게 사실 그 드라마에 대사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위치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아래쪽에 그 현대기아차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뭐 드라마에서 그렇게 대사가 나올 정도면 이 뭐 굉장히 한국 차에 대해서 당시에는 굉장히 좀 낮게 그러니까 뭐 고급 럭셔리 브랜드로 인식이 전혀 안 됐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급 차종으로 이제 이야기가 브랜드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포지셔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나가서 잘 팔리고 그다음에 GV80 같은 경우에 뭐 타이거 우즈가 또 사고가 나면서 어쨌든 안전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호평을 받으면서 제네시스 신차 효과 그러니까 믹스 개선이 되면서 ASP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MS가 10% 정도 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도요타가 미국에서 잘 팔린다고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 혼다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혼다라는 회사가 그 일본 자동차 중에 미국 시장에서 MS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혼다라는 회사 한 군데가 미국 시장에서 MS가 9%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를 합쳐놓은 뭐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 도요타가 뭐 거의 뭐 올라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면을 따진다면 현대 기아차 MS가 아직은 좀 낮은 편이다. 10% 정도라 하더라도 아직 낮은 편이다 보는 거고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위상 업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일본도 그러면 갑자기 전기차 한다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현대기아차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투자를 한다 해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보는 거고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그 배터리로 본다면은 파나소닉이 잘하고 있죠. 파나소닉이 잘하고 있는데 파나소닉은 그 실질적으로 테슬라를 대응합니다. 그 파나소닉은 테슬라 대응하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종에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미국 쪽에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기아차와 이미 전략적인 그걸 맺었죠. 그리고 국내 이제 배터리 회사 같은 거 LG라든지 이쪽에 SK하고 다 맺어버렸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이제 뭐 다른 뭐 GM이나 포드 같은 뭐 다른 회사들하고 맺기가 지금 불가능하고 힘듭니다. 근데 파나소닉 말고 다른 2차 전지를 하는 쪽은
되게 많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신차 같은 경우도 빨라야 첫 번째 그 차종이 아마 일본 관련해서는 일부 차종은 뭐 2023년 정도에 첫 번째 모델이 나온다 할 정도로 되게 늦고요. 대응이 굉장히 늦은 상태이고 네.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이 EGMP 관련된 플랫폼 자체 플랫폼이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 업체 같은 경우도 전기차 차종 관련된 지금 그 플랫폼을 저쪽에 어디까 GM인가 포드 걸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자체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본 업체 같은 경우 일본 그 나라란 자체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강점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에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네. 일반 전기차보다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배터리 3사나 아니면 현대기아차를 잡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MS를 올리기 위한 방편이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도요타를 따라잡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혼다 정도는 제가 보기엔 MS를 굉장히 뺏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네. 혼다는 전기차를 지금 대응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혼다 정도의 어떤 닛산이나 혼다 정도의 어떤 MS를 뭐 9%짜리 MS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온다면 네.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현대기아차가 8조 4천억 정도 투자로 현대투자에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이제 올라오시는 부분이 현대기아가 각각 한 20만 대 정도가 볼륨이 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국면에서는 전기차 110만 대 정도 캐파인데 네, 지금 네. 그렇게 올라온다면 적어도 한 150만 대에서 160만 대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캐파를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맥스로 봤을 때는 아마 190만 대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 전기차 MS가 올라올 수 있다 이야기 보거든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이게 2025년 정도 가정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역산을 해봤을 때 시뮬레이팅을 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MS가 13%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기 현대기아차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한다는 건데 그럼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럼 현대차 그룹 내에서 탑픽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뭐 종목이 현대차인가요? 또 네. 다른 종목이 또 있나요? 예. 결국 이제 현대차가 뭐 두 개 중에는 현대차가 좀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GMP 네.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어떤 주도를 하는 것은 기아보다는 현대차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아보다는 현대차. 그렇죠. 네, 네, 네. 제네시스 라인 쪽에서 또 현대차 관련된 전기차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무래도 무게 중심은 현대차 쪽에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보다는 현대차 그리고 지금 이제 재고라든지 인센티브 요율을 보더라도 아마 조금 기아가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아차를 팔기에는 미국에서 조금 더 이제 레벨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낮게 보는 것 같고요. 네. 현대차가 인센티브를 훨씬 더 적게 주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더 이제 어떤 위상에서는 좀 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라인업도 아마 현대차 쪽이 좀 더 모델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차로 봐서는 현대차가 좀 더 나은데 사실 뭐 현대기아차 굳이 뭐 구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현대차 쪽에 좀 더 무게를 좀 더 두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믹스 개선과 인센티브 하락 때문에 아마 이익률이 올라가고 뭐 2024년, 25년 정도 되면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MS가 13%까지 올라온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더 상향 조정돼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네. 자동차 섹터를 뭐 PER 10배 정도를 적정하게 밸류를 줬다면 네.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뭐 12배, 13배까지 올라올 수 있다 보는 부분이 뭐냐면 네네. 결국 이제 친환경차,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죠. 그 부분을 현대차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뭐 리프트라든지 우버하고 지금 그 로보택시 계약을 모빌리티 했잖아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로보택시를 이제 지금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리프트하고 계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우버하고도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하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네. 좀 안 느껴지죠. 네, 근데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이 2022년, 23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로보택시를 한다면 결국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우버나 리프트에서 이제 그 기사들, 운전기사분들한테 주는 이제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피가 약 50% 정도 된대요. 전체 부분에서. 크네. 상당히 굉장히 크네, 커요. 그죠? 네, 근데 네. 그걸 줄이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적자가 나오니까 그쪽도. 그러면 이제 이게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이제 그 로보택시를 갖다 주면 네, 네. 한 10에서 20%만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차를 바꾸는 것도 현대기아차가 이제 차량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로 네. 굉장히 거기서 매출도 나오겠지만 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서비스 관련된 개념에서 가격을 증고한다면 현대기아차가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택시를 갖다 주면서 택시 자체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팔기도 하겠지만 로봇택시가 결국은 그 운전기사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비스 차징을 아마 할 걸로 봅니다. 결국 이제 그 우리가 보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개념을 컨셉을 단순 제조하는 회사가 보다는 서비스 회사로 넘어가는 거고요. 테슬라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구독 경제를 간다는 게. 구독 경제. 테슬라도 결국은 이제 전기차를 최대한 많이 깔고 그 뒤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때 가격에 따라서 그 테슬라의 뭐 모델 3나 이런 것들 예를 탄다 했을 때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가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서비스를 받느냐는 거죠. 그 전기차 내에서 우리가 이제 운전대에 앉았을 때 그 안에서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텐데 그 운전사에 앉아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가격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독 경제로 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목적입니다. 지속적인 어떤 이익을 계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저가의 어떤 전기차를 빨리 확산시키고 뭐 깔아놓은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구독 경제로 가면서 계속적인 이익 창출을 하겠다. 사실 이게 목표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목표로 이제 결국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가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영역에서 오히려 프리미엄 영역으로 간다 보면 상당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국면으로 스토리가 짜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뭐 이번에 새로운 EGMP 관련된 플랫폼에서 나온 아이오닉 5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글로벌에서 얼마나 팔리느냐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이제 2분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다소 이제 지금 출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분기 들어가면 아마 아이오닉 5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판매량이 이제 실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체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EV6라든지 제네시스 관련된 하반기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분기 정도 되면 성과가 확인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아마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기아차의 레벨업을 시작되는 어떤 기점이 아닐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쇼티지는 6월 정도부터는 완화된다. 확실히. 그러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면서 이제 하반기 이후를 보고 아마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부분들은 올라갈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아까 무게 중심은 뭐 현대기아차 비슷하지만 현대차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 보고 현대위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위아, 네, 왜냐면은 현대위아는 제가 현대위아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죠. 왜냐면은 이게 주가 자꾸 안 가. 거의 이제 6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이게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시설 설비를 이제 미국에 해야 되잖아요. 8조 4천억. 그러니까 시설 설비 관련된 수혜를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설비.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울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현대위아입니다.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현대위아가 들썩이기도 했어요. 실적 관련된 부분도 그렇기도 하지만 6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그 현대기아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 그 투자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서 그 언저리에 현대위아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고기를 확 들었던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현대위아가.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소라든지 이런 뭐 스케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5년 동안 어쨌든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은 투자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뭐 전기차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르는 플라잉카도 하겠다, 뭐 수소도 하겠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분산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023년도 전까지는 뭐 플라잉카라든지 수소 관련 쪽에 대규모로 돈 들어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핵심은 대부분 다 전기차 쪽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지 공장을 세우면서 그에 관련된 뭐 기계 설비라든지 뭐 그 대규모 공장 관련된 수혜를 받는 것은 결국은 그 수준의 현대위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다 보시는 입장에서는 현대위아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차트를 보니까 제가 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뭐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포인트에서 기술적인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통상 드리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자리에서 노란선을 그어놓은 요 자리가 이제 그 정도 포인트인데, 요 자리에서는 좀 모아가도 되겠죠. 뭐 그렇죠. 크게 물이 더 빠지면은 뭐 감사합니다 하고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중장기로 본다면.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좀 인내력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자동차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또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또 되게 좋게 나와서
보태가지고 또 생각을 하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자동차 굉장히 지금 약하지만 원래 주식은 좀 약할 때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하우스들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섹터 애널들을 이야기 좀 들어보면 지금 쇼티지 때문에 뭐 2분기 우려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기관들도 이제 뭐 2분기 실적 보고 사지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추정치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현대차가 1분기에 1조 6,60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9천억에서 2조 정도로 아주 복수의 응답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담당하는 애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거의 2조 원 가까이가 현대차가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자, 생각해 보시면, 그 현대기아차가 예를 들어서 100대를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쇼티지 때문에 80대밖에 못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ASP가 올라 믹스 개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현대기아차 이야기하면 계속 믹스 개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비싼 차종을 잘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잘 안 팔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엘란트라나 뭐 이런 뭐 소나타, 뭐 엘란트라 뭐 이런 쪽은 결국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 그쪽 영향을 받겠죠. 근데 잘 안 팔리는 차종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당연히 이제 투자를 줄이는 거고요. 잘 팔리는 제네시스 쪽으로 집중을 해버리면 결국은 비싸게 판매되는 이 제네시스를 팔게 되는 경우에는 100대에서 80대만 팔더라도 매출단이 거의 맞춰지는 거죠. 기존에 100대 팔던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맞춰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부품단에 있어서는 이제 밑에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80대밖에 못 받기 때문에 부품단은 다소 조금 이제 약화되는 거고요.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우려스러운 건데, 사실 이 믹스 개선이 확연하게 보였던 게 4월 달에도 보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차 가격도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제네시스 라인업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2분기가 거의 1조 9천억에서 2조 원 정도까지 나온다 보고 있고, 지금 기아차도 2분기에 한 1조에서 1조 2천억까지 이야기 나오거든요. 기아차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그 2분기 현재 기아차 합산이 3조 원 이상 나오겠다 이야기 드는 거고요. 3, 4분기에도 뭐 2조 9천억에서 거의 2조 원대 후반에서 3조 원 가까이 계속적으로 찍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달 굉장히 어렵다고 뉴스가 굉장히 뭐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다 셧다운이다 어떻다 이야기 나오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좋네 이래버리면 정말 그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우리 만도가 궁금해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만도가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도가 최근에 좀 부품회사 이 만도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기회인지 위기인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의견 좀 있으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현대차를 상대적으로 좋게 본 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8조 4천억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니까 6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온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그 뭐 만도도 그렇고 모비스 만도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이다스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하량이 적게 되니까 5월 달에는 아마 판매 대수 자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단에 있어서 영향은 분명히 제가 부품주들은 그러니까 그 제조 완성차 밑에 부품단은 굉장히 그 관련된 부분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용 증가를 또 완성차들이 부품차 쪽으로 비용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은 분명히 있어서 아무래도 뭐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모비스 사실은 1분기 때 숫자 별로 안 좋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2분기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비스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구가하면서 사실 프리미엄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다소 이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있고 거품이 조금 빠질 수 있는 국면이고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주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기 전에는 에이다스가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이다스에 대한 부품에 대한 레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도 부분은 에이다스에 대한 비용단의 부분들이 아마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모델 라인이 업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만도가 조금 호흡이 좀 길더라도 다소 좀 빠질 때마다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손절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만도의 뭐 단기적인 이슈, 이제 실적 이슈인데요. 이런 부분들 개선이 되는 그림 나와주는 포인트에서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가격 조정 구간이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지만은 매번 확인시켜 드리지만은 주가는 좀 많이 빠졌을 때
쭉쭉쭉 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추세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 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하고 만도 지금 약할 때 유심히 지켜보고 조금씩 척후병 보내고 샀다가 추세가 빡 바뀔 때 이렇게 탁 바뀔 때 비중을 실어서 가는 전략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런 느낌 제가 좀 드는데 한번 우리 구독자님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보는 구간이라 좀 생각합니다.